네, 오르자 1등급 오름영어 이준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4주차 서술형 강화 부분의 개념을 정리를 할 겁니다. 여러분, 이 4주차 끝나고 5주차까지만 하면 쌤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서술형 필수구문 30개가 끝이 나는데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지금 아마 문제 풀다가 잘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만 더 고생을 하시면 그래도 남는 게 꽤나 있을 거다. 그걸 얘기를 해주고 싶고, 자,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포인트 19번이에요. 19번 분사구문 얘기죠. 우리 본 수업 시간에도 사실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복습하듯이 한번 정리를 가볍게 다시 해볼게요. 앨리스는 여행을 했다, 유럽 전역을. 그리고 요 observing, 요게 바로 분사구문인 거야. 자, 요 덩어리를 이렇게 쌤이 표시를 해볼게요. 부사절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압축을 해서 나타낸 꼴이고, 얘는 사실상 접속사 and, it, he, observed, 동사, plans 이렇게 적어준 것을 접주동을 축약을 해놓은 형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보자마자 해석할 수 있는 연습부터 많이 해놓으라고 했습니다. 자, 분사구문은 그래서 좀 서술형에서 기본적으로 어법으로 많이 나와요. 형태가 맞냐 틀리냐. 그리고 분사구문을 부사절로 다시 고치라든지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이렇게 만들라든지 그런 형태의 기본적인 꼴, 중학교 때부터 했던 것들이 많이 또 출제가 되고요. 분사구문을 발견을 해서 그것을 이제 문장에 알맞게 배열을 하는 그런 원리부터 정확히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분사구문은 뭐냐? 자, 가볍게 다시 개념을 정리를 해보면, 자, 요 접속사, 주어, 동사 요거를 이제 부사절로 보죠. 부사절의 위치는 문장에서 굉장히 자유롭다. 그러니까 이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껴들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부사절은 분사구문으로 만든 형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이나 뒤나 이런 형태일 때 제일 많이 보게 되죠. 자, 요거를 축약을 시킨다. 압축을 시킨다. 메이크업을 한다고 했죠. 그것을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방법부터 좀 정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로 뭐 한다? 그죠? 접속사를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단 요때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접속사를 날리니까 얘가 무슨 의미였는지 부사의 의미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접속사를, 그죠? 남기기도 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요 주어랑 주어 비교, 즉 주절의 주어랑 종속절의 주어를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주어 1번과 주어 2번이 같은 상황일 수 있고 주어 1번과 주어 2번이 다른 상황일 수 있죠. 이렇게 같은 경우라면 압축을 최대한 시키려고 반복하는 걸 피하겠죠. 그러면 이때 주어 2번을 어떻게 합니까? 지우죠. 주어 2번을 제거합니다. 생략을 시키는 거죠. 이게 제일 많이 보게 되는 분사구문의 형태일 거고, 단 이런 형태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른 상황이고요, 그지? 다른 상황이면 이 주어 2번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죠? 의미가 분명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남겨요. 그죠? 그때 남겼을 때의 이 분사구문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독립분사구문은 특징상 어떻다? 그 앞에다가 좀 그 문장 주절과 조금 선명하게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그죠? 어떻게 쓰기도 해요. with를 갖다 붙여서, 그죠? with 주어 2번 이렇게 다음에 ing 또는 pp 또는 뭐 전명구, 형용사구 이런 형태들로 쓸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 명사가 with 명사 ing, with 명사 pp 이런 형태를 나오는 이런 분사구문을 또 with 분사구문이라고 한다고도 했어요. 그죠? with를 쓸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 제일 핵심은 동사죠. 그래서 이 동사 두 개를 비교를 하는데, 동사 1과 동사 2의 시제를 비교하는 거예요. 시제 비교를 해서 시제가 동사 1과 동사 2의 시제가 같은 시제야. 현재와 현재, 과거와 과거 이렇게 같을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요 동사 2는 어떻게 고칩니까? 동사 2의 ing 형태,
동사 원형의 ing 형태로 바꾸게 되겠죠. 그런데 동사 1과 동사 2의 시제가 다른 경우가 있어. 근데 이 다르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라 그랬어요. 동사 1과 동사 2가 어떻게 다른데? 라고 하면 얘는 시제가 한 시제, 그죠? 한 시제 이전인 거야. 어떤 게 한 시제 이전이야? 요 시제가 얘보다 한 시제 이전이에요. 그죠? 얘가 먼저 일어나고 얘가 나중에 일어나는 거야. 그죠? 얘가 이전 시제, 이가 되면 그때 동사 2의 형태는 어떻게 고쳐야 된다? 자,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having pp, 그죠? 요렇게 적어요. 그래서 위에 걸 단순 시제라고 하고 밑에는 완료 시제라고 하는데 요 형태를 우리가 완료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붙이면 됐고, 그다음 마지막 좀 조심을 해줘야 되는 형태가 더 있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시제를 비교해서 바꾸고 나면 수동태꼴인 동사가 있을 수 있죠. 그 수동태꼴을 만들었을 때 뒤에 붙은 pp가 아니라 앞에 있는 비동사, 그죠? 그 비동사를 바꾸게 되면은 형태가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겠죠. being pp가 되거나 아니면 이런 형태에서 비동사를 시제를, 그죠? 다르다는 걸 표시를 해보면 having been pp,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는 거야. 이 두 가지 형태를 보고서 우리는 뭐라고도 할 수 있냐면 여기에 being과 having been은 생략할 수도 있다. 그죠? 그랬을 때 남아있는 요 pp만 보고서 수동형의 분사구문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이 수동형의 분사구문을 보면 시제 파악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랑 얘는 둘 다 생략될 수 있으니까. 같은 시제인지 이전 시제인지. 자, 이렇게 분사구문 만들기에 대한 방식을 다시 한 번 더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제일 중요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이제 분사구문 정리를 해보면 되겠고, 두 번째, 이 with예요. 이제 with 분사구문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봐봐. Your friends exhibits no facial expression. 너의 친구는 나타내는데 no 붙었어요. 그럼 이 no는 전체 부정이거든. 그러니까 표현을 하는데 이 얼굴로서 표정을 드러내는 거 전혀 나타내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런 드러내는 거 전혀 없더라. 그리고 뒤에 with arms folded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 with arms folded를 보자마자 이렇게 부사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with가 없이도 적어도 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주어 1번과 주어 2번 이렇게 다른 형태로 남아있는 분사구문인데 그 형태가 금방 이제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with를 붙여서 적어줄 때가 많더라. 그래서 이걸 이제 with 분사구문이라고 하고, 아까 말했듯이 주어 1번과 주어 2번이 다른 독립분사구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 with 분사구문이라는 거는 대체로 이렇게 부대 상황이라고 하는, 즉 동시에 일어나건 나는 또 연속 동작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는데 이런 시간적인 의미를 많이 나타내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 하면서 한 채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때문에라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는 한다면 이런 조건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샘플로 한번 적어봅시다. 자, 밑에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독립분사구문이다라는 거고요. 꼴이 어떻게 되느냐? 접속사, 주어동사, 주절 이렇게 있었던 아까의 형태를 그대로 다시 가지고 와 볼게요. 여기에서 이 부사절을 똑같이 분사구문으로 압축을 시키는데 이때 상황 속에서, 그죠? 접속사 날라가고 주어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주어 2번과 주어 1번은 다른 거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 주어 2번을 생략할 수가 없어서 남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주어 2번이 그대로 남고 얘는 결국에 명사일 것이기 때문에 명사로도 이렇게 적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녀석을 시제를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같은 시제다 하면은 ing. 그죠? 또 형태가 having pp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죠?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얘가 수동형이다 그러면은 pp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요 동사 덩어리에서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 명사 구만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치사 명사 구의 형태만 남거나 아니면 형용사 덩어리에 구가 남을 수 있어요. 결국은 요 성격들이 다
우리가 형용사의 성격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법에서는 우리가 뭘 제일 많이 내냐? 얘예요, 얘. 얘 두 개를 구분하는 건데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냐? 얘와 얘의 관계를 보고서 얘를 마치 의미상의 주어, 얘를 의미상의 수어로 보고 능동, 수동을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어법상의 능동, 수동 형태로 문제를 많이 내는데 그 앞에 이제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뭐를 갖다 붙인다는 거야. with를 갖다가 붙인다는 거죠. 안 적혀 있는 꼴들도 꽤나 보겠지만 이렇게 대체로는 이렇게 붙여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with 분사 구문이라고 하고 얘를 해석을 하는 방법은 얘도 마찬가지 접주동의 형태를 압축한 형태이기 때문에 접속사 주어 동사의 형태의 부사절의 해석으로 해주면 돼요. 그랬을 때 제일 많이 되는 게 부대 상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어 이 명사가 이 ing, pp 그죠? 하면서 되면서 또는 뭐 이런 이제 이전에 뭐뭐 하면서 그리고 전면구인 채로 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석이 제일 많이 되고 두 번째는 이 주어 2번이 뭐뭐이기 때문에 라고 원인처럼 해석을 해주는 1번이 안 되면 2번으로 해보고 세 번째 이것도 안 돼. 그러면 뭐뭐 한다면 이렇게 조건으로 해보고요. 또 안 돼. 그러면 진짜 경우의 수가 이제 세 가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다면 양보일 수 있어요. 뭐뭐일지라도. 이런 식의 해석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우리말로 예쁘게 바꾸는 그런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고 어법상으로 출제가 되는 거. 이런 형태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글로도 직접 이렇게 문장을 이용해서 요 with 분사 구문을 써보는 서술형 연습을 계속 해보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 포인트 21번이에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거는. 근데 부사적으로 볼 때 해석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 이렇게 투부정사가 얘가 부사라는 걸 금방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앞에 성분들을 다 뜯어보니 인간들은 사용한다, 모든 오감을 사용한다 해놓고 문장이 끝났고 더 이상 성분이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 뒤에 있는 거는 명사로 볼 수는 없고 또 형용사로 무언가를 꾸며주기에는 해석이 또 안 맞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부사 처리를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부사 처리를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감정의 원인 또는 이유, 목적, 또 그리고 뭐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또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조건이 될 수도 있고 양보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등등등이 있는데 얘도 결국은 사실은 접속사 주어 동사의 형태를 압축을 시켜 놓은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빨리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문장에서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냐면 이 투부정사는 결국에는 이 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성격 화살표처럼 해석을 해주는 게 제일 좋다. 그럼 이게 끊어가지고 인간은 오감을 사용하지 그리고 분석한다. 이 음식의 질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가장 아름답게 빨리 해석을 하는 방법이고 얘를 해석을 여러분들이 뭐 학교 시험에서 적으라 그런다면 좀 성격을 좀 뜯어보는 거죠.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음식의 질을 분석하려고 오감을 사용하겠죠. 좀 그런 목적이 좀 더 가깝겠죠. 그러니까 이 목적의 성격에서 in order to analyze 또는 so as to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다면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다는 거죠. 아직까지 이 부사적 목적으로 볼지 부사적으로 결과를 볼지 이런 게 판단이 좀 정확하게 안 된다면 문장을 좀 더 많이 읽어보는 게 중요하고 쌤은 빨리 해석을 하는 데는 그냥 이렇게 화살표 결과처럼 해석하는 게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해석을 적을 때는 좀 목적과 결과는 구분을 해줘야 될 때가 많습니다. 학교 내신에서는요. 그래서 문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결정을 짓는 거 그런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자, 뭐 부사적 목적의 여러 가지 이제 그 형태들을 좀 적어 놓은 거예요. 뭐 크게 딱히 할 거 없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표현들이 있더라. 이런 거 있죠. grow up to. 요거는 뭐냐면 자라서 그 결과 뭐뭐 하게 되다. 성장해서 성장을 했고 그 결과 자라서 뭐를 하게 되다. 성장을 해서 그렇게 된다. 이 결과로 보는 게 맞겠죠. 결과의 해석일 때 좀 조심을 하자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뭐겠어요? 깨서 잠에서 깬다든지 그리고 깨서 그 결과 뭐뭐뭐 하게 되다. 이 표현을 그대로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요. 살아서 그 결과 뭐뭐 하게 되다. 그리고 요때 only가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 여러분
별표 3개, 4개, 5개 이렇게 쳐주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요 only to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독해서 많이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요때 only to는 결국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결국에는 그 결과 뭐뭐 하게 되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 거고, 그리고 never는요 절대로 그 결과 뭐뭐 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뭐뭐 하지 않게 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과의 해석만 좀 신경을 써서 조심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자, 이제 가정법인데 여러분들이 쌤이랑 가정법을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법의 기본 틀들을 좀 정리를 좀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 여기서부터 좀 아는 얘기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쌤한테 안 들었기 때문에 그죠? 새로운 방식으로 정리한다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좀 잘 들어주세요. 모두에게 해당 사항 있는 소리니까 잘 들어주세요. 예문 하나 보죠. If that were the case,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자, 이때 the case는 우리가 여기서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no cultural differences, 문화적인 차이라는 것은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자, 여기서 왜 선생님이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를 가정법의 틀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해볼게요. 요게 가정법 과거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 if 부사절의 동사의 시제가 이렇게 과거형 동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 가정법 과거라고 하고, 가정법 과거는 실제로는 말하는 시제가 예전 과거가 아니고 현재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럴 것이다. 마찬가지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으로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자, 요거를 이제 요 설명을 갖다가 적어 놓긴 했는데 무슨 말인지 금방 안 와닿을 것 같아서, 그죠? 요 표로도 이렇게 돼 있지만 그걸 쌤이 이제 도식화해서 좀 정리를 해줄게요. 일단 요걸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사전 지식이 좀 있는데, 먼저 옆에다가 하나 적어주시면 조동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까 would 같은 그런 형태 조동사들, 이런 화법 조동사라고 해요. 대부분의 조동사들이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가 있고 have pp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조동사 다음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야 라고 공부를 사실은 해놔서 이런 형태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 오면 이런 것들 시제 구분을 굉장히 많이 시키거든요. 자, 요거의 차이는 뭐냐면 이 조동사의 형태와 관계없이 뒤에 오는 요 동사의 꼴을 가지고서 시점에 대한 얘기가 달라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조동사는 기본적으로 다 우리가 추측이나 가정을 할 수가 있거든.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 대한 표현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 불확실의 표현을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확신의 정도가 높은 경우일 수도 있고 확신이 낮은 경우일 수도 있는데, 그런 다양한 조동사들이 생겨서 시점을 언제를 우리가 추측하고 가정할 거냐라고 한다면 기억을 해줘. 조동사 동사 원형은 현재, 지금 일어나는 또는 곧 일어날, 자, 영어에서 현재와 미래는 거의 구분이 없어요. 현재 또는 미래 사실에 대한 추측 내지 가정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일 것이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오는 꼴, 이런 때는 이제 동사 원형과 달리 이렇게 have pp를 썼다는 것이 완료 형태, 즉 시제가 한 시제 뭔가 다르다라는 걸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한 시제 이전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 그죠? 사실에 대한 추측, 가정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전제는 지금 이 추측을 하는 시점, 그죠? 기준 시점이 현재다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가는 거야. 내가 현재에서 얘기를 해볼 때 동시에 일어날 거,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한 가정을 쓸 거면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거고, 그 현재에서 더 이전에 대한 추측 가정을, 예전에 대한 그 추측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조동사 have pp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뭐뭐 했을 것이다, 뭐 했을 수도 있다,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이 가정법의 꼴을 우리가 좀 지금 정리를 좀 해볼 겁니다. 됐죠? 가정법은요, 어떨 때 쓰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요. 이 가정법이라는 말은 첫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죠? 실제와는 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쓰고요. 두 번째, 그 일어날 실현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을 때 쓴다라고 해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들어가. 그러니까 가정법을 쓴다는 게 우리가 단순히 그냥 if를 붙인다, 이게 가정법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if를 붙여서 우리가 쓰게 되는 문장이 가정법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려면 형태상으로 동사의 꼴을 보고서 알 수도 있지만 내용상으로 실제와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을 때 우리가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예문을 선생님 적었잖아. 이거 한번 봐봐요. If I find the key, I will tell you. 내가 열쇠를 찾는다면 너에게 말해줄게. 요거는 해석하라 그러면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밑에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거의 태반은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해. 무슨 얘기냐? 동사의 꼴이 지금 found니까 해석을 이렇게 하더라고. 열쇠를 만약 찾았다면 나는 너에게 말해줬을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지금 동사의 꼴이 위의 형태와 지금 시제가 좀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시점은 다르지 않아요. 그게 지금 특징인데 무슨 얘기냐면 위에 거는 우리가 if절 안에서 이렇게 현재형 동사를 쓰죠. 그걸 쓴 걸 보고서 우리는 이건 가정법이라고 하지 않아. 이 가정법이라고 하지 않고 이 부사절은 우리가 조건의 부사절, 단순한 조건의 부사절 또는 이걸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 문법책에서 가정법 현재다 이런 얘기를 쓰는데 그 가정법 현재라는 용어는 이제 거의 우리 실제 그 어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이제 쓰지 말자는 분위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냥 가정법 현재 이딴 말 버리고 그냥 조건의 부사절 조건문이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조건문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밑에보다도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밑에 거랑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방에서 이제 열쇠를 떨어뜨려 가지고 지금 찾으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열쇠를 줘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야, 내가 이거 청소 다 해보고 찾아서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열쇠 찾으면 너한테 연락 줄게. 그런 뉘앙스고. 근데 밑에는 뭐냐면 내가 만약 너 열쇠를 찾으면 내가 말해줄 텐데 이런 의미가 실제로 찾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야. 그러니까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거지. 예를 들어 열쇠를 가지고 막 돌렸어. 어디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송 해가지고 날아가서 열쇠가 퐁당하고 빠졌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만약 열쇠를 찾는다면 너한테 말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좀 극단적인 가정을 하자면. 서로 느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동사의 형태를 보고서 과거형 동사, 이 if절 안에 있는 동사가 과거형 동사를 쓰고 있다면 이건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정법 중에서도 이 과거라는 이름을 붙여서 가정법 과거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때 특성은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어떻다? 굉장히 낮다는 거죠. 희박하다는 얘기야. 얘하고 상당히 다르다라는 얘기를 지금 쌤이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전에 했던 얘기 기억나요? 이렇게 조동사 다음에 오는 꼴을 보고서 잘 봐봐. 조동사 다음에 얘 동사 원형 왔고 동사 원형 왔는데 결국엔 둘 다 이걸 중심으로 주제를 이 주절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주절이 아니고 이 앞에는 부사절이고 종속절이고 얘가 주절이잖아요.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얘잖아.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시점이 예전이 아니라 지금 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라는 거를 요 동사의 꼴을 보고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왔으니까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사실에 대한 가정 추측을 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의 꼴은 이렇게 would 동사 원형,
또는 뭐 could 동사 원형, might 동사 원형 이런 형태를 많이 쓴다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더 좋은 것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 조동사의 형태가 지금 다른 거 느껴져요? will과 would야. 그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는 이거를 현재형, 과거형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시제가 얘가 현재고 얘가 과거다라고 착각을 하거든. 잠깐만요. 뭐라 했어? 얘랑 얘가 현재형, 과거형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실제로 얘가 현재 일어나는 것 같고 얘는 과거에 일어나는 것 같은 착각을 한다 그랬죠. 착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얘도 현재고 얘도 현재야. 얘도 미래고 얘도 미래야. 그러니까 요 형태만 보고서는 우리가 시제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시제의 정보가 없고 결국은 이건 뭐냐면 다른 조동사인데 어떻게 다르냐? 추측의 정도, 자신감의 정도, 확신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will을 쓰는 거고 가능성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면 would를 쓰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이 실현 가능성이 낮을 때는 이런 꼴, would, could, might 이런 형태를 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법을 배울 때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가정법 과거꼴을 기억하는데 조동사의 과거형이라는 말을 그냥 나는 안 쓰고 싶고 헷갈리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would, could, might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기본은 얘기했으니까 if 가정법, 가장 이제 제일 많이 보게 되는 스탠다드한 가정법의 꼴은 if를 쓰는 거예요. 부사절에. 그래서 요거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할 겁니다. if 가정법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시제를 나타냈을 때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시점과 같은 시점을 얘기를 할 때, 즉 단순 시제를 쓰는 거죠. 가정법 그걸 과거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한 시제 다른 이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명칭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가정법 과거, 즉 if절 안에 동사가 과거형이다 한다면 주절의 시점과 같은 시점이다. 즉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가정을 한다. 뭐 학교 선생님들이 뭐 현사반 이런 말들 쓰실 텐데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 즉 기준 시점이 언제를 얘기를 했을 때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걸 했을 때 똑같은 시점이죠. 그죠? 동일 시점, 단순 시제를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상대 시제를 얘기를 하면 두 가지 시제를 얘기를 하는데 단순과 완료 시제가 있다 그랬죠? 자, 근데 그에 비해서 had pp를 썼다. 과거 완료를 썼다. 이렇게 되면은 이 현재 시점보다 한 시제 이전인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을 한다. 되겠어? 그래서 요거는 한 시제 이전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건 완료 시제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꼴을 이제 이렇게 쌤이 종류를 갖다가 크게 이렇게 1번, 2번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정법 과거의 꼴, if 가정법은, 즉 if 가정법 과거는 if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요. 조동사의 형태가 특이하다 그랬죠? 그게 will, can, may가 아니라 would, could, might를 쓴다. 선생님, should는요? shall의 과거형 should, 현대 가정법에서는, 현대 영어에서는 사실은 shall, should는 가정법에서 자주 안 쓰여요. 그래서 뺄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꼴이 어떻다고요? 뒤에 동사 원형을 쓴다는 게 특징이에요. 알겠죠? 잠깐만. 어이구, 미안합니다. 지금 주절의 형태가 아니고. 미안해요. 이거 지우세요. 미안합니다. 아이고. 편지를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요 정도는 좀 욕하지 말고 살짝 화이트로 지웠다가 할 수 있잖아. 과거형 동사를 쓰게 되고,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were의 형태를 쓰게 돼요. 특징적으로 이 주어의 인칭과 관계없이 were를 쓰게 되고, 현대 뭐 구어체에서는 was를 쓰기도 하는데 원칙은 were 이렇게 쓴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주절의 형태가 아까 특이한 조동사들 쓴다 했단 말이야. would, could, might 이렇게 쓰고 뒤에 뭐 써? 동사 원형을 쓴다고요. 자, 선생님, 요 과거형 형태에 요 조동사 동사 원형 꼴이 있던데요. 그것도 가정법 과거라고 봅니다. 알겠죠? 요런 꼴을 기본적으로 이제 이 가정법 과거의 꼴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형태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형태만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if 주어 다음에 had pp를 쓰는 거예요. had pp를 쓰고 주어 다음에
조동사는 역시나 will, can, may를 쓰지 않고 could, might를 써요. 그리고 뒤에 뭐 have pp를 쓰게 됩니다. 이때는 have pp를 쓰는 건 이때 형태의 이제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꼴로 시제가 한 시제 다르다라는 걸 나타낸다고 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오게 되면은 한 시제 이전에 대한 추측을 한다 그랬죠. 완료 시제, 그죠? 그런 걸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걸 가정법 과거, 얘를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동사의 꼴을 보고서 우리는 알 수 있다. 그죠? 과거형 동사 이렇게 쓰는 거, 요거 아까 말했던 요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형태를 보고서 우리는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해석도 할 수 있어야겠지?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위에 거는 만약 주어가 요거 한다면, 동사 한다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 동사 한다면 이 주어가 뭐뭐 할 것이다, 또는 뭐뭐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말끝을 흐리면서 해석을 하겠죠. 그렇게도 해도 돼요. 근데 얘는 한 시제 이전이잖아. 만약 주어가 뭐뭐 했다면, 주어가 뭐뭐 했을 것이다. 차이 느껴지나요? 그렇지.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할 때도 이런 습관이 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는 이렇게 한다면 할 것이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추측 가정이라면, 얘는 했다면 했을 것이다. 이렇게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 가정이 된다. 이게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의 꼴이에요. 가장 요 스탠다드한 꼴부터 먼저 기억을 하시면 돼. 가정법의 종류는 크게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로 나뉜다. if 꼴부터 정리를 했어요.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if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법들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볼 거거든. 그래서 그게 주어 위시 가정법, as if 가정법 또는 without 가정법, 이런 형태들로 쌤이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예문을 하나 볼게요. I wish I could camp in the wild. 나는 바래, 소망해, 바라. 뭘? 여기 대시 하나 빠져 있어요. I could camp,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야생에서 캠프를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좋겠다라고 희망을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법이라고 보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I wish를 쓰고 요게 생략된 대절, 요게 이제 가정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즉 바라는 시점 현재, 소망하는 시점 현재인데, could camp 요걸 보고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니? 아, 현재 사실에 대한 또는 미래 사실에 대한 추측 가정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 그럼 지금 앞으로 캠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요 꼴도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 뭐라고 한다? 가정법 과거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그걸 배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정리를 쌤이 좀 해놨어요. 근데 표로 보면 금방 안 와닿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정리할 건지 주어 위시 가정법으로 쌤이 이제 해볼게요. 이 주어의 제일 대표거로 많이 나오는 게 사실 I이긴 한데, 그래서 I wish 가정법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주어 wish라고 일반화시켜서 해놨고, 일단 요 꼴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때 똑같이 가정법 뭐와 뭐가 있다?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더라. 즉 단순 시제냐 완료 시제냐, 즉 주절의 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같은 시점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냐, 주절의 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한 시제 이전 완료 시점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냐, 요걸 가지고 가정을 한다는 얘기죠. 똑같이 현재 사실을 봤는데 과거 사실을 봤는데 요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러면 요것도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으로 해볼게. 그럼 요렇게 정리를 해봐. 1번 주어 wish 이렇게 나와요. 그래 놓고 보통 that은 생략합니다. 소망하는 내용의 대절, 명사절 내용이 사실 이게 부사의 의미를 띠게 되죠. 만약 뭐뭐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렇게 좋을 텐데, 이런 의미인데, 이거 하는 것을 바란다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랬을 때 요 생략된 대절 안에서 과거형 동사를 쓰게 돼요. 맞죠? 뭐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 이런 꼴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적잖아.
그렇게 하면 요거를 꼴을 보고서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건 뭐냐면 결국은 시제 개념, 상대 시제 개념, 영어의 두 가지 시제, 단순과 완료, 즉 같은 시점에 대한 얘기, 다른 시점에 대한 얘기, 요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거든. 그게 첫 번째로 뭐냐면 요렇게 과거형으로 나오게 되는 거, 뭐 비동사는 마찬가지로 were 이렇게 쓰겠죠. 요런 형태를 보게 되는 거와 요렇게 보게 되는 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냐, 앞에 요 wish 하는 시점과 얘는 어떤 시점이냐, 같은 시점이다. 근데 얘는 이 wish 하는 시점보다 한 시제 이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 주어가 뭐뭐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죠? 주어가 바란다. 만약 주어가 뭐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어가, 요 녀석이 뭐뭐 한다면, 이 주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같아요. 두 개 사실 이 주어 셈이 프라임으로 구분했지만 얘가 좋을 텐데, 좋을 것 같아, 그러기를 소망한다, 이런 식으로 말끝을 보통 흐립니다. 해석을 하면. 그리고 얘는 얘 주어 두 개가 마찬가지로 이제 뭐 거의 같은 경우가 많다 그랬죠. 주어가 뭐뭐, 여기서 해석이 중요해요. 요 녀석을 했다면으로 해석한단 말이야. 한 시제 이전. 그리고 그러면 주어가 좋을 텐데요.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석을 구분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위에 거 같은 경우 한다면, 그리고 이거는 했다면. 요 시점과 요 시점은 같은 거예요. 근데 요 시점과 요 시점은 다른 거예요. 자, 이걸 쌤이 왜 계속 강조하냐면, 자, 요거 하나 적어 두시고요. 쌤이 문장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쌤이 지금 문장을 갖다가 4개를 적어봤거든. 요걸 보자마자 해석할 수 있는지 잠깐 스탑해놓고 해석 도전해보세요. I wish he were rich. I wish he had been rich. I wished he were rich. I wished he had been rich. 자, 스탑하고 해석해봐. 자, 하셨으면 잘 보세요. 요걸 해석하는 방법은 항상 기준이 요 뒤에 나오는 절 안에 시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걸 보면서 우리는 이 시제가 같은 시점을 나타내는 단순형이다. 그런데 요건 had been을 보면 요 시점과 어떻다? 다른 시점, 한 시제 이전이다. 자, 그리고 요 녀석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해줘야 되는데 요것도 요 형태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요 시점과 지금 같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요것도 이름을 붙이면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시점이 얘는 현재를 기준으로 만약 그가 부자라면 내가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거면 좋았을 텐데 내가 예전에 소망했어. 근데 그때 당시에 부자라면 이라는 의미가 된다고. 즉 주절의 시점이 현재일 때 현재 가정을 하는 거고 얘는 과거일 때 주절의 시점이 과거일 때 과거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시점에 대한 가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얘와 다른 시점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위에 거랑 비교해봐. 나는 지금 바라는데 좋을 텐데 그가 부자였다면 예전에. 그러니까 바라는 시점 현재고 그 이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얘는 바라는 시점이 과거야.
그 과거보다 더 이전의 부자였다면 이라는 말이니까 해석을 이렇게 하면 좋죠. 나는 좋았을 텐데, 만약 뭐만 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뭐 했다면? 그가 부자였었다면, 즉 좋았을 텐데보다 더 이전의 부자였었다면, 이런 얘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학교 시험에서 해석을 하라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예쁩니다. 자, 보세요. 선생님이 적어볼게. 느낌 딱 와야 돼요. 잘하는 친구들일수록 금방 팍 끄덕끄덕 할 거고,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요. 위에 거 뭐냐, 지금 내가 소망하는 시점, 그죠? 주절의 시점이 둘 다 언제야? 현재야. 그죠? 주절이 똑같이 얘들은 현재고, 그 현재를 기준으로 얘는 같고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좋을 텐데 라는 시점이 둘 다 뭐예요? 현재 시점을 나타내니까 뭐 일 텐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준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위에 거는 뭐뭐라면 이니까 얘와 시점이 같은 시점으로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 해? 가정법 과거라고 해요. 되겠죠? 그런데 밑에는 얘와 지금 시점이 다르다는 걸 나타내 줘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얘는 주절의 시점이 현재였지만 위에 거는 주절의 시점이 현재고 또 종속절의 시점도 현재이고, 그에 비해 얘는 종속절 시제가 과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를 두는 거죠. 뭐뭐였다면. 되겠어? 그래서 얘와 얘가 지금 다르다는 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가정법 과거라고 한다. 과거 완료라고 한다. 미안해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한다. 자, 그리고 요 녀석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틀리신다. 특히 얘보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더 많이 틀리시거든요. 자, 부자라면 좋았을 텐데 요거 보세요. 주절의 시점을 딱 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요 주절의 시점이 언제예요? 과거야. 그 과거를 중심으로 해서 얘 둘이가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한 시제 이전을 나타내죠. 그래서 위에 거는 이 주절의 시점과 같은 종속절의 시점도 과거를 나타낸다고. 아시겠어? 근데 밑에는 종속절 시점이 과거보다 더 이전이어야 하니까 언제예요? 대과거죠. 대과거는 뭘로 표현해? 이렇게 과거 완료로 쓰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위에 거 보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주절의 시점을 과거로 쓰는데, 그것과 같은 시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부자라면 이런 식으로, 또는 뭐 부자였다면 이렇게 해주는데, 말을 좀 더 선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가 그 당시에 이렇게 붙여줘도 좋아요. 이 부사 시점이, 즉 이 시점하고 같다는 얘기를 이렇게 선명하게 표현하는 방법인 거죠. 그 당시에 부자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얘는 어떻게? 좋았을 텐데라는 과거 시점보다 한 시제 언제여야 돼? 이전이어야 하잖아. 다른 시점이어야 하잖아. 그지? 그래서 부자였었다면, 자, 이렇게 보조사 엇을 활용을 하는 거를 많이 써요. 즉 부자였었다면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만약 이 였다면 구분이 잘 안 되면 요 사이에다가 그 이전에 라는 말을 갖다가 써주세요. 그러면 틀릴 일이 없어요. 자, 요 느낌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한다는 거야. IBC 가정법, 요렇게 비교, 시제에 대한 좀 차이에 대한 느낌, 같은 시점인지 다른 시점인지에 대한, 알겠죠? 주절과 종속절을 두 개의 시제를 비교하는 느낌으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뉜다. 필기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번엔 as if를 한번 정리해 볼게. as if는 IBC랑 되게 성격이 비슷한데, 얘는 이제 소망보다는 마치 양태, 형태, 그러니까 아닌데 인 것처럼이라는 그런 좀 척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해석을 보통 많이 하죠. 그럴 때 많이 쓰죠.
그래서 이 as if 가정법도 똑같이 뭐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로 나눠요. 되겠죠? 이렇게 나뉘는데 얘도 형태꼴로 얘기를 한다면 주절이 있고요. 주어, 동사 이렇게 있고 as if 이렇게 나와. 그리고 주어가 다시 나오면서 여기서 과거형 동사를 쓰죠. 이렇게 쓰고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꼴은 이렇게 쓰고 여기서 had pp를 쓰게 됩니다. 되겠죠? 자, 요거를 보고서 우리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얘를 보고 이 주절의 시점이 현재인지 과거인지 일단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럼 현재다 그러면은 얘 시점과 같은 똑같이 현재 사실, 미래 사실에 대한 가정. 만약 이게 과거다. 그러면 그 과거 당시에 똑같은 가정. 같은 시점이다. 그리고 얘는 이 시점이 현재야. 그럼 그 시점보다 한 시제 이전인 언제? 과거. 만약 얘가 과거야. 그 시점보다 한 시제 이전인 과거, 대과거. 그죠?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고 얘도 해석을 해준다면 위에는 이거는 as if는 기본적으로 처럼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때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as if 대신에 as though를 써도 마찬가지야. as though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똑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럼이라는 뜻이고요. 자, 똑같이 아까 if처럼 I wish that 안에도 마찬가지고 as if 안에 있는 동사도 마찬가지인데 얘가 과거형이냐 had pp냐에 따라서 우리는 가정법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만약 if절에서처럼 현재형 동사를 썼어요. 그러면 가정법이 아니다. 그냥 단순한 조건으로 해석을 해서 뭐뭐처럼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든지 반대 사실에 대한 가정을 쓸 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야. 이런 형태로 쓴다는 거야.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위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해석을 해주면 주어가 동사하는데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게 부사절 덩어리야. 마치 주어가 뭐뭐인 것처럼, 하는 것처럼, 그죠?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얘는 밑에 거, 부사절이죠. 마치 주어가 뭐뭐 했던 것, 였던 것처럼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시겠지?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를 틀을 기억을 해 놓으시고 마찬가지로 또 예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적었거든? 문장 똑같이 아까 I wish 할 때처럼 4개 문장을 적어봤어요. 자, 이걸 보고서 우리는 센스 있게 발견을 해야 되는 거 뭐다? 요 as if 절 안에 있는 동사 형태 꼴을 보고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무엇을? 주절의 시제가 지금은 뭐예요? 그렇죠? 주절이 현재야. 그래서 그는 행동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근데 이 뒤에는 어떻게? 시점이 같은 거야. 마찬가지 이 종속절도 시점이 언제다? 현재다. 되겠죠? 그런데 얘는 종속절의 시점이 얘보다 한 시제 언제? 이전이라는 거예요. 그죠? 한 시제 이전이고 그럼 언제야? 현재 기준으로 과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름 붙이면 위에 걸 뭐라고 한다?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가정법 과거야. 밑에는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 되겠죠? 이렇게 구분을 하고 해석을 해주면 위에 거는 그는 마치 지금 주어 두 개가 똑같으니까 그는 마치 뭐인 것처럼 그가 부자인 것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그럼 밑에 거는 그는 마치 그가 부자였던 것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잘 봐. 차이가 뭐죠? 그는 지금 행동한다 라는 시점, 요 현재 시점하고 부자인 것처럼, 그죠? 요 시점이 두 개 같은 거야. 그치? 근데 밑에는 부자였던 것처럼 행동한다, 요 시점 현재인데, 그치? 똑같이 현재잖아. 그거보다 한 시제 이전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좀 다르게 해줘요. 뭐 경우에 따라 였었던 한다 하더라도 시제 차이가 있다는 걸 표현을 하면 괜찮아요. 그죠? 한 시제 이전이라는 걸 나타내면 돼요. 네, 뭐 보조사는 좀 너무 자주 쓰면 안 돼. 그냥 이렇게 인 것처럼 였던 건 이게 좀 예쁘죠. 그 다음 밑에 He acts as if he were a rich. 마찬가지로 저 요거 미안해요 여러분. 또 욕먹겠네. 좀 고쳐줘. 요거 정도는 이제 화이트 살짝 고쳐주면 되잖아. 선생님 지금 약간 새벽에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좀 약간 그래요. 이해해주세요. 자, 요 acted 요거는 과거가 돼야 돼요. 그래 다르죠. 주절의 시점이 위에 거랑 좀 달리 과거 시제를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 보시면 요게 시점이 요 두 개는 같은 시점을 나타내야 되니까 종속절 시제 언제야? 주절 시제와 똑같은 거니까 언제? 과거. 그죠? 근데 밑에는 요 시점보다 한 시제 이전이에요. 헤드 PP 보고 언제다? 과거 완료. 대과거라는 거죠. 대과거. 되겠죠? 그렇게 한 시제 다르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를 뭐라고? 가정법 과거라고 하고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한다. 이게 되시겠죠? 그래서 요거 해석을 해본다면 그는 마치 그가 부자인 것처럼 행동했다. 요거는 그는 마치 그가 부자였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이렇게 돼. 차이 느껴지니? 봐봐. 행동했다. 언제라고? 주절 시점 과거라고요. 그 시점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부자인 것처럼. 만약 부자였던 것 할 것 같으면 좀 헷갈리니까 여러분 마치 그가 그 당시에 이렇게 말을 붙여주면은 부자였던 뭐 요게 이제 똑같이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거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얘는 부자였었던 이렇게 보조사를 쓴다 그랬죠? 이렇게 해주면 제일 예쁘고 그럼 이 시점과 분명히 다르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으니까 왜 했다 과거고 였었던은 대과거 같으니까. 근데 그걸 좀 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해석을 적으시려면 그 이전에 라는 말로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 이전에 부자였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요 시점보다 한 시대 이전인 걸 나타냈다. 됐죠? 요거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는 건 without 가정법인데 그 without 가정법은 이제 좀 특징적인 게 if를 사용하지 않고 가정법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without 가정법 특히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표현들을 갖다가 그 대등한 표현들, 동의어의 표현들을 갖다가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마찬가지로 얘도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로 나뉜다. 해볼게요. 가정법 과거의 꼴일 때 해석은 어떻게 해주냐면 이 without의 해석을 만약
무엇이 없다면 이렇게 해석해요. 만약 무엇이 없다면 이렇게 했을 때 이 without 가정법은 기본적으로 without을 쓰겠죠. 그죠? 근데 그 녀석을 좀 풀어서 가정법 과거라는 거를 분명히 해줄 수 있는 if 가정법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If it were not for 이렇게 써요. 그리고 얘를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야 되거든. if를 생략하면은 요게 도치가 일어나요. 다시 if를 생략시키면 요 비동사와 it이 자리가 바뀌어요. 자, 그렇게 바뀌면 어떻게 되냐? 불러봐. 시작. Were it not for 이렇게 되겠죠. 그걸 외워두셔야 되거든. 두 가지. 그리고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꼴이겠죠. 그러면 그 당시 기준 시점보다 더 이전에 대한 반대 가정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 무엇이 없었다면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없었다면, 예전에 없었다면 그렇게 하면 이거는 if 가정법으로 풀어준다면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리고 얘를 마찬가지로 if 생략을 시켜. 그럼 도치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적어야 되냐? 불러봐. 시작.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될 거야. 되겠죠? 이렇게 같은 표현으로 기억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요거를 보고 요거를 보고서 우리는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야 된다 이거고요. 그리고 또 힌트는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를 구분하는 건 주절의 시제를 보고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주절의 시제 형태, 즉 주절의 시제에서 가정법 과거라면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겠고, 가정법 과거 완료라면 would, could, might 다음에 have, pp가 오겠죠. 그런 형태를 보고서도 가정법 과거 완료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without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얘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그냥 같이 이 without처럼 뭉뚱그려서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어. 그러니까 without은 이 without 다음에 있는 어떤 뭐 명사만 보고서는, 잠깐만요. 다음에 명사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명사만 보고서는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금방 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주절의 시제로 판단을 한다는 거지. 그죠? 이게 판단 기준이 되겠는데, without 명사처럼 똑같이 우리가 표현을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이 without을 대신하는 표현이 뭐가 있냐? 그게 but for 요거, 또는 뭐 경우에 따라 except for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게 둘 다 뜻이 무엇이 없다면 없었다면 둘 다 가능한 표현이라고. but for 명사, except for 명사. 또 그리고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쯤부터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 좀 보게 될 텐데, 잘 봐봐. 여기서 지금 if it, 그죠? not for, if it not for, 요거는 지금 동사의 형태가 지금 쌤 뭐 하는지 궁금할 텐데 설명해 줄게. 잘 봐봐요. 위에 파란색으로 적은 것만 보면 우리가 뭔지 알아. if절 안에 과거 동사를 썼으니까 가정법 과거인지 알겠죠. 근데 밑에는 빨간색으로 쌤이 네모친 거는 had pp를 썼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인 줄 알겠죠. 그런데 그걸 제외하고 남아있는 뭐요? 요 녀석들 있잖아. if it not for, 그죠? if it not for, 요 형태들이 공통이잖아. 근데 그 중에서 it은 보통 안 적고 if not for 요렇게만 적을 수도 있어요. 다시 뭐라고? if not for 요렇게만 적으면 이게 결국에는 요 녀석이 다 똑같은 뜻이 돼요. if not for 명사, 요것도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를 똑같이 대신할 수 있는 표현이 되는 거야.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without 가정법의 대용어구들, 그죠? if 대신하는 대용어구들이다라고 해서 암기를 조금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야. 알겠죠? 이렇게 필기를 해두시면 끝납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 요건 되게 쉬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투부정사 목적어, 동명사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들이 있는데 둘 다 취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고 둘 다 취하면서 의미가 변하는 것들이죠. 예문 보면 remembers putting 이렇게 동명사가 썼어. 그러면 동명사를 쓰면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전에 대한 일을 기억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putting it earlier in the day, 그죠? 그날에 일찍 그 이전에 두었었던 걸 기억을 한다. 자, 그거를 이제 표로 쌤이 정리를 해놨는데 요거 이제 ing입니다. 투부정사. 이렇게 되면 앞에 동사의 형태의 뜻에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 위에 거부터 정리를 해보면 해석을 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공통으로 투부정사를 썼다. 다 미래지향이에요. 그때 얘는 과거에 있었던 일 또는 지금 일어나는 현재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위에 거는 해석을 다 공통으로 뭐뭐 할 것을 앞으로 뭐뭐 할 것을 이라는 말로 붙이면 되고 뭐뭐 할 것을 forget 있다, 잊어버리다, 기억하다, remember, regret. 자, 요때 해석이 좀 중요한데 뭐뭐 할 것을 후회하다 이렇게 하면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후회하다라는 표현은 조금 요 할 것을 후회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regret은 기본적으로 옛날 일에 대한 후회 표현으로 많이 쓰는 거지만 앞으로 후회할 짓을 할 것 같으면 그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그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게 유감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regret 투부정사야. 되겠지? 그 다음 밑에는 과거지향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것을, 했던 것을 같이 있다, 잊어버리다, 그죠? 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 또 했던 것을 후회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서 이거에 맞춰서 서술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길게 쌤이 정리를 쭉 해왔는데 오늘의 좀 핵심은 여러분 분사구문, 분사절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반복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오늘은 가정법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쌤이 좀 문법 설명을 되게 압축을 시켜가지고 조동사와 가정법이 맞물리는 지점들을 전체를 핵심만 딱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또 안 되는 거 있으면 체크해놓고 질문을 하세요. 알겠죠? 쌤이 도와줄게.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복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했고요. 4주차 서술형 강화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